대선 기간이라 무척 바쁘시고 또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오늘은 제가 선거 운동 기간이긴 하지만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좀 귀한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47분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준하 사건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명 장준하 특별법인데요. 조사기간 종료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정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국가교력으로 인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 장준하 특별법 통과가 아직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장준하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그런 우리 시민단체의 여러 원로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미망인인 우리 여사님을 함께 모시려고 했는데요. 네, 김희숙 여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연로하신 탓에 지금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댁에서 나오시기가 힘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고 장준하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이신 장호성 우리 또 님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여사님과 장호성님은 제 지역구인 일원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그런 인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이 장준하 선생님의 이런 뜻과 또 유지에 대해서 깊이 존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과거사 규명을 통해서 적폐청산이 바로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함께하신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상임 대표이신 이혜학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장준하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번 거듭 촉구드리면서 또 우리 진상규명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해주실 분은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의 사무국장이신 이윤상 목사님이 해주실 텐데요. 참가하신 분 소개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목사님 함께 해주시죠. 장모사 잠깐. 네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귀한 글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고 장준하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이신 장호성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42년 전에 아버님 죽음을 모시고 제가 약사방에서 내려오면서 혈압을 생각이 다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특별법 제정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 선거 끝나면 바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머님께서 오늘 꼭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집행이 짙고 나오시기가 좀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저도록 가서 꼭 예의를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특별법 제정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 의원님도 그렇고 차기 정권에서 틀림없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가족 대표로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윤상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이해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안충석 신부님 모셨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유초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또 공동대표이신 김태년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태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이신 윤인중 목사님 모셨고요. 네, 집행위원이신 고상만 선생님 모셨고요. 집행위원이신 강욱창 선생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과거사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이것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과거의 그 아픔을 치유하자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난 170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의 촛불로 지금 19대 대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의 역사의 아픔들을 씻어내고 대한민국이 새로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과거사의 아픔들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에서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과거사 관련된 진상규명,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십사 하는 공약을 국민과 함께 확약해달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오늘 기자회견문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국민 앞에 확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대표이신 이해양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해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준하 선생님과 인연이 깊습니다. 먼저 장준하 선생님이 씨앗 소리가 폐간됐을 때 그것을 암암리에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할 때 제가 그것을 버스에서 판매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긴급조치 1호로 장준하 선생님과 제가 구속되었을 때 안양교도소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장에서 대화를 나누며 지냈던 그런 인연입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법원에서 박형규 목사 재판장에서 장준하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이 동지, 내가 성남의 주민교회를 꼭 가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광주 무등산 갔다 오느라 못 갔어. 이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등산을 꼭 하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꼭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없었습니다. 그날 장준하 선생님 시신을 그 상계동 새방에 뉘고 문익헌 목사님이 끄이끄이 울면서 윤동주도 죽고 이제 장준하까지 갔으니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우리는 눈물도 제대로 못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장준하 선생님 학병으로 끌려가서 일본 병영에서 탈출하여 6,000리를 걸어서 중경 임시정부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황국할 때는 백범
김구 선생을 모시고 비서로서 여의도 공항에 내리셨던 분. 그리고 이 일제의 잔재들과 이 기득권, 잘못된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탄압할 때 홀로 애롭게 투쟁하셨던 결국은 그분을 감당하지 못한 정권은 그를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서 마지막 단추도 다 어긋났습니다. 과거에 대한 청산 회복되지 않고는 정의와 사랑이 입맞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우리 장준하 선생의 이 한 맺힌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주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그 삶을 다시 부활시켜 그럼으로써 참으로 화해가 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품었던 통일의 종국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선 주자들이 좀 더 확실하게 장준하 선생에 대한 명예회복을 책임질 것을 저희들이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강욱천 집행위원장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장준하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으로 국민과 확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독립운동과 반유신 독재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2012년 장준하 선생의 묘소 2장 과정에서 드러난 두개골은 명확한 타살 흔적을 보여주었다. 장준하 선생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의학 정밀감식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한 결과 둔기 가격에 의한 타살임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장준하 선생의 사인을 실족 추락사라고 발표한 정부 당국의 발표가 신뢰를 잃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장준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역사의 의문사 사건을 포함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역사를 올곧이 세우고자 한다. 장준하 선생의 의문의 죽음이 실족사가 아니라 둔기 가격에 의한 타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누가 왜 죽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사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현대사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장준하 선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후에도 진실을 외면한다면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법부의 정의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사법부가 감당할 수 없다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장준하 특별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길기 때문에 좀 중략을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규명은 단순한 과거사 청산뿐만 아니라 과거사 진상규명은 왜곡되었던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우리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과거사 갈등을 해소하여 분열된 국면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공약과 각 정당의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과거사 규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18일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지도부 일동. 네, 오늘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전현희 의원님 또 의원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기자회견을
전달해 주실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